네, 우리 청년들을 유인해 범죄에 악용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2달 전 간신히 탈출한 피해자를 통해 그 실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지 경찰이 단속을 나와도 내 의지로 왔다, 입단속을 시켰고 탈출 시도가 발각되면 마구 맞거나 어디론가 팔려갔습니다. 먼저 김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다라사코르에서 납치 감금됐다가 지난 8월 삼국으로 탈출한 40대 남성 A씨. 지난 5월 현지 경찰과 이민당국이 들이닥쳤을 때 구출될 줄 알았습니다. 이민국하고 경찰청이 쳐들어왔어요. 다들 경호체 뚫고. 하지만 한국 언론에 피해자로 소개된 한국인 10명만 구출됐고 A씨 등 6명은 조직이 다른 곳으로 빼돌렸습니다. 6명은 중국 애들이 저 포함해서 빼돌려서 복고산으로 이제 또 피난을 간 거예요. 현지 이민국이 데리고 나간 한국인에게도 입단속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조직원들이 또는 자의로 왔다고 하고 여기 있다고 싶다 이렇게 신호를 줘가지고 자기는 타이로 온 게 아니고 여기 그냥 제발로 일하는 거라고. A씨 등은 차로 4시간 거리인 복호산으로 옮겨졌는데 이후에도 물건처럼 계속 인신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인신매매로 사서 모은 게 1호부터 23호까지가 있었어요. 신고했다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고 또 딴 함정한테 팔려간 친구도 있고 뭐. 도중에 팔려간 한국인들은 생사조차 모릅니다. 죽도록 얻어맞고 딴 데로 날리고 뭐 장기 매매 조직이 넘겼는지 어지러운지 우린 모르죠.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탈출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취재진이 만난 또 다른 피해자는 탈출 반년이 된 지금까지 현지 모집책에 끈질긴 연락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인터뷰하는 와중에도 큰 돈을 벌게 해줄 테니 다시 캄보디아로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권경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게 감금당한 50대 한국인 남성. 지금도 목숨을 위협받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망갈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여기 현지 애들은 촉각이 휴대하고 있으니까 걔 총맞이를 만들지 말아라. 함께 감금된 대학생이 구조를 요청하다가 걸려 폭행당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카톡으로 도와달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맞아서 갈비뼈 금이 간 거죠. 탈출 기회는 감금된 지 8회째 날에 왔습니다. 조직원들의 숙소 감시가 잠시 허술해졌던 겁니다. 우리 채워서 자물통을 잔 거예요. 근데 한 놈이 어설프게 해놓은 거야. 그걸 보고 있었거든. 거기서 뛰어내린 거지. 뛰어내려서 걸어만 나더라. 무작정 현지인들의 차를 얻어탔습니다. 말이 통해야지. 핸드폰도 없지. 원준이한테 얘기를 한 거지. 나 일단 태워서 달라. 그래서 땡깡을 쓰다시피 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한국에 왔지만 지금도 범죄 가담 권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인터뷰 중에도 대포통장용 계좌를 팔라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캄보디아에 오면 이번엔 감금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합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 돼요. 저 농구에 안 놓고 저랑 같이 있게끔 할게요. 계좌 하나만 넘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정당 500만 원씩 드릴게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한탕의 유혹을 계속받고 있다는 남성. 한 번 발을 들이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운이 좋아서 탈출하게 한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총 맞을 경우도 생긴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네, 문제는 이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1,2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에 달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로 떠난 합동 대응팀이 이들을 최대한 구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밤 12시부턴 캄보디아 복호산 지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제보자에게 5억 원의 보상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범죄 연루자가 총 3만 명에 달하며 이 중 한국인은 1,200에서 1,5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이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때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실은 1차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을 이르면 이번 주말까지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못 지키면 국가 역할이 되겠냐며
입국 거부하는 사람들도 빨리 송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외 범죄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 1000여 명은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을 통해 구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캄보디아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며 적극 움직이고 있다며 캄보디아가 처음보다는 협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한국 대학생에 대해선 공동 부검을 조만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을 오늘 밤 12시부터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두고 인신매매나 온라인 사기를 저지르는 한 조직을 적발해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중국계 30대 회장을 핵심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 보도 보시고 이 조직이 한국인을 감금한 범죄단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의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몸에 피멍을 입은 채 앉아있는 남성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한 캄보디아 소재 프린스 그룹에게 감금됐던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재무부는 이 그룹에 대해 무려 146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부동산 업체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감금해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 성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에 가담해 수십억 달러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기만 125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10년 전 그룹 회장이 취임한 중국 출신의 38살 천지가 범행을 지시하고 근로자들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지는 이들을 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었고 죽지 않을 정도로 구타하는 등 극심한 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천지가 미국 뉴욕에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개설해 돈 세탁을 했고 감금된 피해자 중 미국인이 있었다며 기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천지가 보유한 우리 돈 약 21조 원의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소송도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는 미국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강병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강 차장,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범죄 조직의 배후에 카지노가 있다는 말이 있다고요. 네, 지금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카지노와 호텔들입니다. 겉보기엔 좀 멀쩡해 보이죠? 하지만 사기 범죄 조직이 운영 중이거나 근처에 감금 시설을 두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감금됐던 우리 국민들도 중국계 납치, 고문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이들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기업고를 갖춘 범죄 조직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손으로 지목되는 인물, 네. 올해 38살인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인데요. 2014년 캄보디아로 귀화해서 2015년 그룹을 세우고 카지노를 기반으로 급성장했는데요. 수도 푸놈펜에도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230억 원 대저택과 아파트 17채를 보유한 재력가입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성공한 청년 기업가 이렇게 보여요. 네, 하지만 미국 정부에 따르면 네. 캄보디아 전역에 강제 노동시설을 운영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미 미국 정부가 천지의 비트코인 21조 원가량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천지 회장은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천지처럼 캄보디아인으로 귀화한 중국계 인사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카지노와 호텔을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인신매매를 한 혐의로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른바 캄보디아의 시민권 투자 제도를 이용한 건데요. 네. 캄보디아 집권당에 투자 형식으로 후원을 하면 캄보디아 시민권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선 경쟁에 밀려났거나 도주한 범죄자가 캄보디아를 주름잡는 큰 손이 될 수 있는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 경제가 사실상 범죄로 굴러가는 구조인 거네요.
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범죄 수익으로 우리 돈 약 1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캄보디아 GDP의 27% 수준입니다. 그럼 캄보디아 정부는 손을 안 쓴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못 쓴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천지 회장의 경우를 보면요. 40년간 캄보디아에서 장기 집권 중인 실력자 훈센 전 총리의 아들 훈 마네트 총리의 고문 신분이고 주요 공식 일정에도 함께 모습을 비추는 막역한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군경은 손도 못 대는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현지 경찰이 보여주기식 범죄 소탕에 나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거대화된 범죄 규모에 비해 현지 경찰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강병규 차장이었습니다.